여러분, 미국이 우주 국방에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골든돔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원래 절대 강자 같았던 스페이스X 말고 다른 주자들이 막 떠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 변화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바로 트럼프 현 대통령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차세대 우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인데요. 이게 단순히 기술 대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스페이스X와의 관계 변화라던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 카이퍼. 네,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 강자들, 또 로켓랩 같은 신생 업체들까지 여러 플레이어들이 얽혀 있죠. 심지어 이게 드론 기술이랑도 연결된다고요? 네, 그 부분도 오늘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 안보 문제를 넘어서요. 네네. 우주 기술의 미래, 또 빅테크 기업들 경쟁, 어떨 땐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서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라 아마 현재와 미래의 기술, 또 국제 정세 변화를 읽는데 좀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골든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이게 예산만 해도 1,7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는 거죠. 와, 정말 천문학적이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아이언돔에서 이름을 따오긴 했는데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수백 기의 위성을 저궤도에 아주 촘촘하게 깔아서요. 수백 기요? 네, 미국 전역을 방어하는 그런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그렇죠. 잠재적 적국들. 네, 그쪽의 신형 미사일들을 발사 초기에, 그러니까 상승 단계에서 우주에서 요격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구상입니다. 상승 단계 요격이라 정말 야심찬데 근데 이게 추진 속도도 엄청 빠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에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시로 마이클 게틀린 우주군 장군이 책임자가 되는데 네. 불과 120일 안에 팀 꾸리고 초기 설계, 실행 계획까지 다 내놔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죠. 120일이요? 와, 그래서 2029년에 초기 가동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군요. 근데 이 분야는 사실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스타링크 위성만 해도 벌써 8,000기, 9,000기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압도적이죠. 발사 능력이나 경험 면에서 따라올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골든돔의 핵심 파트너로 다들 생각했었죠. 근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전부터 국방부나 백악관 안에서 스페이스X라는 특정 기업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전략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목소리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결정적인 것 같은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사이 관계가 아주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정치적인 변수죠. 정치적인 변수. 네. 지난 6월에는 공개적으로 중돌하기도 했고 심지어 머스크가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까지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정치적 기류가 이렇게 큰 국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럼 머스크 쪽 반응은 어떤가요? 머스크는 골든돔 계약 자체에는 관심 없다. 나는 화성 개척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래요? 물론 스페이스X가 가진 발사 능력은 여전히 필요하니까 발사 계약 같은 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프로젝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페이스X의 빈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누가 있을까요? 아까 아마존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역시 가장 주목받는 건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이 하는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입니다. 카이퍼. 네, 아직 위성 100기도 안 쐈어요. 초기 단계인데도 국방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인데도요? 네, 베이조스도 국방 분야 협력 가능성을 열어놨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직접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죠. 그렇군요. 그럼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은요,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노스롭 그루머는 우주 기반 요격체 개발에 뛰어들었고 로키드 마틴은 우리가 검증된 파트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A3 해리스도 미사일 경보, 추적 기술에서는 강자니까요. 다들 물밑에서 치열하게 협상 중일 겁니다. 정말 경쟁이 치열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로켓랩이나 스토크 스페이스 같은 신생 우주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접촉 중이라는 거예요. 신생 기업들까지요? 네. 아무래도 특정 기업 독점을 피하고
경쟁을 통해서 좀 효율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주에서의 방어망 구축과 동시에 지상에서의 위협, 특히 드론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미국이 공격용 드론뿐만 아니라 드론 방어 시스템 구축에도 정말 힘을 쏟고 있거든요. 네. 국내 드론 생산 규제도 풀고 육군의 드론전, 또 대드론 방어 전문 조직까지 만들도록 승인했죠. 아, 전문 조직까지? 네, 심지어 이 골든돔 시스템 자체에다가 대드론 방어 기능을 넣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값싼 드론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다들 봤잖아요. 그렇죠. 게임 체인저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뭐 전파 방해를 피하는 광섬유 드론 이런 식으로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신기술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런 첨단 시스템들을 막 구축하는데 기술적인 위험이나 아니면 뭐 지정학적인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카이퍼 같은 상업용 위성망을 군사 시스템에 통합하면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전파 방해 같은 전자전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하긴 스타링크도 러시아 전파 방해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실제로 그랬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강력한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경쟁국들의 우주 무기 개발을 더 부추겨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복잡하게 얽힌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략적인 필요성, 기술 경쟁, 또 정치적인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스페이스X 독주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경쟁자들이 떠오르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지상에서는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전략도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요. 네. 이 모든 걸 보면 최첨단 기술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어마어마한 예산, 기업 경쟁,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관계까지도 다 얽혀서 돌아간다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앞으로 기술이나 사회, 국대 정세 변화를 읽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강력한 우주 방어 시스템이랑 또 지능화된 드론 시스템이 동시에 발전하고 서로 막 연결되면 미래의 안보 환경은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취약점이나 위협이 생겨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